판사의 성에 대한 가치관, 정조 의무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내 남편이랑 상대방 여자랑 통화를 막 하루에 몇 번씩 해가지고 몇 달치를 통화 내역을 해보니까 몇백 통이 된 거예요. 막 새벽에도 하고 외도지. 밤에도 외도죠. 외도지. 그거 외도 인정이 안 됐어요. 최근 불륜 혹시나 유행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뭐 너무나 많이 아셔서 이제 오픈 네. 채팅방을 넘어갈게요. 네, 오픈 채팅방을 요즘 뭐 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소송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신도시맘이라고 아세요? 신도시맘. 서준맘 몰라? 서준맘 모르고 신도시맘 들어봤어요. 그렇죠. 서준맘이 이제 신도시맘인데 신도시에 사는 엄마를 이제 역할극으로 하는 코미디언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신도시맘이 유행인데 신도시 불륜이 또 있어요, 여러분. 신도시 불륜. 신도시 불륜은 뭘까? 신도시라는 건 일단 젊은 부부들을 많이 네. 이제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신혼 희망 타운이라던가 뭐 이런 거나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가 새로 신축을 해서 거기 이제 갑자기 입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불륜 거기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사하고 떡 돌리다가 아, 너무 고전적이야. 콧물 나서. 커뮤니티에서 뭐 운동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다가 아, 그거는 상당히 고전적인 건데 그건 신도시에만 신도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고 어떤 거냐면요.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되게 막 그런 거에 적극적이라서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아파트 그냥 뭐 분양받으면 신나서 그냥 들어가고 했지만 아파트 준공 단계부터 입주 시점까지 여러 가지의 어떤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되고 뭔가 컴플레인 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옛날부터 이제 조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이제 대표, 입주자 대표라고 해서 젊으신 남녀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그러면 거기서 막 이제 맨날 논의를 하고 막 밤새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불륜 되게 많이 일어나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실 또 이것도 또 재테크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네. 재테크 공부가 막 붐이 막 몇 년째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사실 유튜브의 힘이 되게 큰데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유튜브에 지나지 않고 이 재테크 강의로 하잖아요. 막 이제 강사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굉장히 수요도 많고 그럼 거기서 뻗쳐나가는 스터디들도 굉장히 많고 네. 하잖아요. 그런 데서 불륜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동호회, 취미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뭐 취미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재테크라던가 이런 걸로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내 배우자는 재테크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를 하던 관심도 없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디 소모임에 갔는데 나랑 너무나 어떤 재테크에 관련된 성향이 너무 똑같은 사람 만났어. 근데 아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러면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네. 내가 뭐 이걸 샀는데 어떻게 같이 임장도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이 일어난답니다. 야, 이건 뭐 사실 굉장히 건설적인 모임인데 네. 남녀가 모이는 모든 곳은 불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네.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항상 뭐 어디서 주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 밖을 나갔어. 그럼 이웃 주민이 또 보이죠. 네네네. 그죠? 이웃집 같은 동에 혹은 같은 층에 사는 비슷한 나이대의 유부남, 유부녀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친분을 쌓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관련해서 등하원 시키면서 학원 앞에서 만나요. 학교 앞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놀이터에서 만나요. 이러다가 또 친분이 쌓여요. 그럼 또 개인적인 번호를 주고받고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 번호를 주고받고 이게 엄마 아빠 이렇게 크로스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불륜이 일어나고 동네 주민들 그다음에 아이 친구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제 등하원을 하는 학원 학교의 선생님 믿을 곳이 없네 이거 아주. 그다음에 아이의 과외 선생님 제가 다 경험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동네에 상가를 갔는데 커피숍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 가는 곳곳마다.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은 제가 수행한 사건이었는데 이 정도까지인가? 얘기했던 게 어떤 불륜이 있었냐면요. 아내분하고 택배기사님하고 거긴 그냥 물건 주고 가시는 진짜 잠깐 찰나의 시간인데. 한 이제 구역을 한 분이 계속 담당을 하시니까 낮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운데 뭐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뭐 이렇게 하면서 불륜으로 발전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도 봤어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내 배우자가 뭔가 문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해지는데 사실 문 밖을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바람 피우고 유혹이 들어왔다 해서 모두가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분들이 심리랑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항상 남자분들의 습관성 바람은 유전적인 것과 본능에 많이
직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심리학자분들이나 정신과 의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마치 마약과 동일하게 마약을 했을 때 도파민 중독이 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이성과의 어떤 성관계나 그런 거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게 도파민 중독이다라고 해서 습관성 바람인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본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도덕성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지키는 게 별로 그렇게 그다지 자기한테는 큰 의무가 아닌 거죠. 예, 항상 그냥 자유롭게. 남자는 유전이랑 뭐 도덕성이면 여자는요? 남자분들은 독고다이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자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바람을 많이 필까요? 바람을 피우는 이유보다는 주변인들, 내 친구,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그분들 중에서 이혼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혼을 하고 추천을 해요. 너무 자유롭다. 남자 만나고, 그리고 막 이분들을 데리고 같이 나이트를 가고 클럽을 가고 헌팅을 시켜주고 이러면서 어떤 쾌락의 맛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도 이혼해. 이혼하면 참 좋다. 호소하시는 남자분들, 남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인이 언제부터 이상했는데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은 갑자기 이 친구가 나타나서부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직장 동료들과 갑자기 회식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귀가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외박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나 자극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막 불륜해야지, 외도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분위기나 추천, 권유 이런 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데, 이제 집에 가면 또 현실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혼 수순으로 많이 가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좀 주변이, 남자는 유전과 뭔가 도덕성이 약간 결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혹시 그 외도의 기준은 남녀가 혹시 좀 다른가요? 제가 듣기로 남자는 내 배우자가 뭔가 마음과 몸 중에서 몸을 뭔가 줬을 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이제 여자분은 남자가 그 사람한테 뭔가 마음을 줬을 때 정말 큰 상처를 받는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남자가 뭐 내 배우자의 마음과 몸 중에서 더 크게 상처받는 거는 몸일 것 같긴 해요. 이게 되게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라는 기준은 결국 육체적인 관계. 둘 다 합쳐진 거지만 그게 좀 더 클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 육체적인 관계를 했을 때 외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요, 남자분들은 그 외도의 기준이 되게 엄격하다는 거죠. 일회성 성매매를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 외도야? 외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죠.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 중에서 이 성관계를 그렇네요. 예, 불륜이고 외도고 부정행위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회성 성매매는 외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이혼까지 갈 사유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혼까지 알게 된다면 이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외도랑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도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외도는 여자들은 뭔가 생각하는데, 연애 같기도 하고 좀 뭔가. 그래서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는 뭐냐면요, 굉장히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체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돼야 돼. 이 한 여성과 어떤 특정한 여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데이트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뭔가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이래야지만 외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혼 소장에서 뭐 성매매를 했고 어쩌고 하는데 답변서에 외도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러는 분들이 많고,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외도 맞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좁다. 범위가.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아내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는 굉장히 넓은 게 오피스 와이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회사에 가서 직장 동료랑 사적인 얘기나 커피나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외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정서적인 외도를 포함한.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자분들 생각하는 외도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외도를 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거를, 관계를 가졌냐 안 가졌냐 굉장히 집중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외도해서 걸렸어. 근데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부부 사이를 이어가면서 부부 관계도 할 거 아니냐요. 그때마다 그 자식은 어떻게 했어? 그 자식이랑 하면 좋았어? 이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과거 일을 계속 들춰낸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정말로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자분들은 안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봐요. 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거를 알고 나서 더 이제 상처받고 하기 때문에 성에 따른 차이가 있군요.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네. 재판에서는 네. 외도로 인정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뭔가 객관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네, 재판이니까. 굉장히 넓죠.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굉장히 넓어서 성관계뿐만 아니고 딱 문구로 얘기하자면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건건마다 부정행위의 어떤 행태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판사의 몫이 되게 커요. 그렇죠. 정조 관념이 굉장히 강한 판사들은요, 되게 사소한 것도 부정행위로 다 인정하고 아주 명확한 거, 예를 들어서 성관계 했다, 뭐 아주 명확한 거 이런 건 말고 경계선상에 있는 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땐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건들의 판단의 기준이 결국에는 판사의 성적인 가치관, 성에 대한 가치관, 정조 의무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제가 이제 수행한 사건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통화 내역을 보니까 내 남편이랑 상대방 여자랑 통화를 막 하루에 몇 번씩 해가지고 몇 달치를 통화 내역을 해보니까 몇백 통이 된 거예요. 막 새벽에도 하고 외도지. 밤에도 외도죠. 외도지. 그거 외도 인정이 안 됐어요. 또 하나는 같은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맨날 카풀을 한 거야. 카풀을 맨날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냥 카풀을 계속 한 거예요. 카풀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뭔가 어디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명백한 외도라고 볼 수 있는데 외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이 요즘에 하는 핑계 중에서 예전에는 간통이라는 죄가 형법적으로 범죄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 남녀가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찰이 그 숙박업소의 방을 뜯을 수 있다. 뜯고 이 사람들을 뭔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성관계에 관련된 정황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수월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도 안 하고 숙박업소 직접 방까지는 침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들 이제 핑계를 대시는 게 숙박업소에 방은 잡았으나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대화만 했다. 가서 회의만 했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럼 왜 거기서 대할래?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외관 이성과 들어갔다는 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카톡 같은 거 제일 많이 이제 걸리시는데 카톡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네, 나오겠죠. 애정 표현, 뭐 사랑해, 애칭. 보고 싶어. 맞아요. 그 다음에 성적인 대화. 그 대화 자체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거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하나 몇 년 전에 난 판례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자기야라는 자기야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애매하죠. 왜냐면 직장에서도 네. 동료한테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잘 들어갔어?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되게 스윗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부정행위다 하고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패소가 됐거든요. 근데 왜 패소가 됐냐? 그걸 까보니까 다른 카톡들에서도 다 거기 이제 동창생들이었는데 동창생들 4명이서 다 서로 자기 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판례가 하나가 패소가 된 게 있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제 외도 걸린 분들이 핑계로 아까 전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한 건 없어 대화만 했어라 했는데 그 밖에 직접 외도 걸린 사람들이 하는 핑계 배우자한테 핑계는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뻔하죠. 당신이 성관계 안 해줘서 그랬다. 그건 이제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겠네요. 여자들도 많이 해요. 진짜요? 요즘에 성관계 거부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 아내와의 성관계를? 네. 왜? 젊은 분들 중에서 많은데 네네. 연애 때는 활발하게 하다가 네. 결혼 직후부터 거의 리스로 살고 계신 분들 되게 많고 그걸로 고민하시는 여자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시민성 발기부전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리적인 고칠 수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냐면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성욕 자체가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이 낮아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걸로 고통받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녀가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부 관계에는 당신이 성관계 안 해, 부부관계 안 해줬잖아. 거부했잖아. 나 무시했잖아. 집에서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 탓을 상대방한테 돌리는데 내가 외로웠잖아. 당신이 나 안 봐줬잖아. 힘들 때 위로가 안 됐잖아. 예, 챙겨주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탓을 다 돌리는 거죠. 그건 그러면 그 핑계는 핑계가 되나요?
네, 핑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핀 분들이 이혼 소송 오히려 제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먹히죠. 실제로 법정에서는 먹히진 않는. 아유, 전혀 안 먹히죠. 자, 그럼 혹시나 유부남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성의 유형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아세요? 오픈 채팅방 유행하기 전에 네. 어디 포털 사이트에 카페 중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카페가 이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금사 카페라고 있어. 금사 카페. 금지된 사랑 카페라고 있어. 처음 들어봤어요, 완전히. 금사 카페. 뭐 느낌 어때요? 금지된 사랑. 유부남, 유부녀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당연히. 유부남, 유부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보통은 이제 거기에 회원들이 미혼인 여성, 그 다음에 상대방은 유부남. 자기네들끼리 이제 위로하고 어떻게 이혼시킬 건지 하고 그쪽 뭐 안에 뭐 이렇게 험담하고 이러는 모임들이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요즘에 이제 대놓고 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유부남들은 유부녀를 만나고 미혼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미혼인 남자들은 유부녀를 잘 만나지 않죠. 미혼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미혼인 여자들은 유부남을 자주 만나요. 왜요? 그 왜일까? 미혼 지금 끌리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보통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는 이유는 정말로 성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유부남과 유부녀가 네. 이렇게 만날 때는 부담이 없죠. 서로가 예, 약점이 있으니까. 서로 가정 뭐 깰 생각 없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거 그냥 요즘에 새 텐데 무슨 뭐 이게 유행인데 뭐 촌스럽게 왜 그래 그러면서 대놓고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의 유부남 유부녀. 그래서 거기는 유부남 유부녀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예, 그렇잖아요. 미혼인 여성들이 유부남을 만나는 경우 되게 많다고요. 어디서? 직장에서? 맞아요. 직장에서 제일 많아요. 직장에서 상사나 그리고 뭐 거래처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미혼 여성분들이 유부남을 작정하고 만나는 분들은 없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뭔가 일적으로도 많이 얽히게 되어 있고 많이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유부남 분들이 미혼인 여성 직원한테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하게 하겠죠. 잘해주겠죠.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꼬시면 네. 거기다가 더해서 나 지금 부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자기의 불화를 막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시키면서 불쌍한 척도 하고 그 다음에 여지를 계속 남겨주고 그러면은 이 미혼인 여성들은 기대하게 돼요. 아, 조만간에 이혼하겠구나.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아까 전에 간통죄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간통죄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15년도에? 네. 이제 왜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적 자유가 더 크다. 그게 이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맞는데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대상인가, 범죄 행위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는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의 맞아요. 개인의 자유고 고인의 선택이고 그거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질언정 민사적인 책임인 위자료 소송이 급증하게 되었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가 굉장히 높아질 줄 알았는데 위자료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죠. 굉장히 낮죠. 우리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할 것인가, 네. 함께 살아갈 것인가. 바람을 계속해서 폈는 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당연히 이혼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한 번 딱 했는데 걸린 거지.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좀 뭔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질문을 해봐요. 미혼인 분들한테 내 배우자가 외도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혼하죠, 당연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혼인 분들은요. 근데 실제 외도가 일어난 가정을 보면 제가 체감하는 거는 실제 걸렸을 경우 기준으로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채 10, 20%가 안 믿. 당연히 참고 사는 거군요. 예, 다 혼인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만큼 결혼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예, 정리할 것도 많고,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힘들고 하는데,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결심하신 분들은 정말로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배신이 컸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혼을 하는 건 간단하죠.
하면 되니까. 뭐 재산 분할이 안건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혼 자체는 내가 결심을 해서 진행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피해자로서 예,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 이후에 이혼 이후의 삶은 사실은 어쩌면 더 편할 수 있죠. 내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고 일회성 외도였어요. 예, 그래서 배우자가 일단은 용서를 빈다는 전제 자체, 그러니까 예, 뻔뻔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로 했을 때에 그 이후에 그 긴 혼인 기간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가해자, 피해자라고 봤을 때 이거를 끊임없이 나는 피해의식에 있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상대방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뢰의 위치에서 그런 주눅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두 분의 정말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이 누구의 일방이 아니고요. 두 분 다 노력해야 돼요. 그럼 변호사님 보셨을 때는 이제 뭐 계속해서 피는 분은 당연히 변호사님도 이혼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실 건데 일회성은 한 번은 참고 살아가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회성이라도 이걸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외도한 배우자의 태도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사과해요. 진심으로 사과해요. 얼마나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평생의 고통을 안겨줬는지 진심으로 본인이 깨닫고 뉘우치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지만 뭐 나몰라라 하고 그냥 대면 살고 피가 역류하죠. 네, 오히려 뭐 본인이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거는 알질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배우자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상간자 소송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은 하지 않을 건데 저 남자 여자를 상대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내 배우자의 바람핀 상대방을. 그래서 이제 상간자 소송을 많이 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배우자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시라.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막 보호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거기서 피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다 감수할 일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게 당신의 어떤 분노나 화나 이런 걸 풀 수 있는 절차라고 하면은 당연히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은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이혼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옛날보다는 어쨌든 이혼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약간 남아있는 게 사실일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혼을 좀 준비하면 그분들이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한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게 스스로 본인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볼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꼭 다 같이 이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노래를 한번 보면서 가사말을 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저녁에 소주 한잔 땡기는 뭔가 멘트 같기도 하고. 변호사님과 또 다음번에 새로운 이제 이혼, 불륜 관련 콘텐츠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변호사님은 박은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